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역시 태풍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 통보관과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태풍의 현재 위치가 가장 궁금하고요. 세력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태풍 미탁은 서귀포 서쪽 약 한 15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져서요. 이 1시간에 30km의 속도로 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안팎이고 이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한 27m,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시속 한 100km의 강풍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초 예상보다 한반도에 접근하는 시기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당초 태풍이 이 타이완 그리고 중국 상하이 부근의 어떤 육상을 거쳐서 이제 태풍이 북상을 해서 이 한반도에 개천절 오전에 한반도에 태풍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네. 태풍이 이제 이 타이완 부근이랑 이 중국의 육상 쪽으로 가지 않고 이 곧장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들어오면서 이동 경로가 일단 1차적으로 짧아졌고요. 그리고 이 전향을 하면서 한반도 상공에 있는 이 상층의 이 강한 바람, 그러니까 빠르게 흐르는 이 공기 흐름을 타고 이 태풍이 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동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이 당초 예상보다 한반도 쪽에 더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예상대로라면 이 태풍은 오늘 밤 9시에서 10시쯤에 전남 해안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 자정쯤에는 광주광역시를 통과, 그리고 새벽 6시쯤에는 대구를 지날 것으로 지금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쯤에는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고, 내일 오후에는 이 태풍이 독도 부근에서 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이 태풍이 태풍으로서는 이 소멸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 지역별 태풍 고비 시점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제주와 호남 지역은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태풍 경보와 이 태풍 주의보가 발효가 돼 있고요. 그 밖에 영남과 강원 동해안 쪽으로도 이 호우특보가 발효가 돼 있는데 이들 지역은 현재 태풍 중심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상공에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이 찬 공기와 이 태풍이 밀어올린 열대 수증기가 이 충돌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발달을 하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은 1차적으로 이 태풍 전면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앞으로 이제 태풍이 북상하면서 2차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을 하면서 이제 내륙도 이 태풍 특보가 점차 확대가 될 텐데요. 오늘 밤에는 이 경남,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경북과 강원 영동 지역에 이 태풍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향을 받기 시작한 제주와 호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가 태풍의 가장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는 시기이고, 네. 그리고 영남 지역과 강원도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이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태풍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동해상에서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강한 바람, 그러니까 강한 동풍을 백도대간으로 불어 넣으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구름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원 영동, 그러니까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는 이 강한 비바람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는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지난 태풍 타파도 상당히 많은 비를 뿌렸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도 상당히 좀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이번 태풍 역시 많은 비를 동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강원 영동, 그리고 경북 북부 동해안에 이 최대 500mm 이상, 그리고 남부지방에도 300mm, 충청에는 80에서 150mm, 중부지방도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대
지방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 그러니까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을 하면서 비구름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기상학적으로 비구름이 굉장히 잘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고, 특히 지금 태풍 경로상에서 제주 산간 그리고 또 지리산 부근,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강원 영동 지역이 이 비구름이 지형을 타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발달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태풍이 내륙으로 상륙을 해서 좀 세력이 약화되고 또 소멸이 된다 하더라도 비구름 자체는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에 대한 대비는 내일까지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 강풍도 좀 폭우 못지않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번에 북상한 태풍 링링과 태풍 타파 같은 경우는 이 서해상, 남해상으로 각각 북상을 했었는데, 이번 태풍 미탁 같은 경우에는 이 내륙에 직접 상륙하는 태풍입니다. 물론 태풍의 위험 반원이라던가 가장자리에서도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긴 하지만 태풍의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태풍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태풍 중심이 들어오는 지역, 그러니까 태풍이 상륙하는 지역, 그리고 태풍이 관통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예보대로라면 이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속 160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전신주가 그대로 쓰러질 수가 있고, 심할 경우에는 큰 바위도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위력적인 강풍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이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시속 한 18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우뿐만 아니라 이 강풍에 대한 대비도 이들 지역에서는 좀 대비가 필요하겠고, 이 마지막으로 이 바다에서는 최대 9m의 높은 물결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오늘이 이번 달 중에 가장 바닷물 높이가 상승하는 대조기이거든요. 그리고 태풍 북상 시기와 이 전남 해안 지역의 만조 시각이 겹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에서는 좀 이 침수, 월파에 의한 침수 피해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비와 바람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거에 이번 태풍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태풍이 온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태풍이라는 것이 워낙에 자체적으로 강력한 기상 현상이라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별로 어떤 지형적인 영향, 그리고 당시에 갖고 있는 어떤 기후적인 환경, 기상적인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영향을 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과거의 비슷한 경로,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서 북상했던 태풍들과 비교를 해서 영향을 예측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번 태풍 미탁의 진로는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뭐 진로를 보면 예전에 비슷한 태풍이 올라온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10월에 이 서해상으로 올라오는 태풍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지금 통계를 좀 살펴보면 1961년 틸다 이후에 이번이 이제 역대 두 번째로 10월에 서해상으로 올라오는 태풍으로 기록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나마 이제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로만 좀 떼서 보면 이 1994년에 북상한 태풍 이 세스와 좀 비슷합니다. 당시 세스도 이 괌 부근에서 이제 태풍이 발생을 했고, 제주도를 지나서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이었는데, 지금 미탁과 좀 차이가 있다면 미탁은 서해상으로 북상을 하고, 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남해상으로 들어오는 이 태풍이다. 이렇게 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 세스 역시 이제 10월에 북상한 태풍인데, 역시 가을 태풍답게 굉장히 많은 비를 뿌렸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주도에는 200mm 이상, 그리고 강원 영동에는 30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이 당시에는 이 자동 기상 관측망이 깔려 있지 않아서 이 관측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산간 지역으로는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미탁과 좀 또 비슷한 태풍으로는 2010년에 북상한 태풍 덴무가 있습니다. 당시 태풍 덴무가 이 남부지방을 좀 핥히고 지나갔었는데, 당시에 이 제주 산간에 600mm 이상,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태풍 미탁에 예상되는 강수량과 거의 유사한데, 뭐
따라서 이번 태풍 미탁도 어떤 댐무가 지나간 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이 비구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 미탁도 과거 사례를 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비가 동반될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비에 대한 대비는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풍 링링 그리고 타파의 피해가 아직 완전히 복구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 미탁이 와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큰 피해가 없도록 유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일단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번 태풍 뭐 가장 많은 비를 동반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폭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먼저 가정에서는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또 뭐 혹시 지난 장마철 그리고 이번에 가을 장마와 태풍이 연달아 북상하면서 집안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축대의 붕괴 가능성은 없는지, 담장의 균열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만약에 침수에 대해서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대피 장소를 미리 좀 확인을 하고 또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이 튜브 그리고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길에서 폭우로 인해서 물이 차오르게 되면 고압전선 그리고 신호등 근처에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태풍으로 인한 비 그리고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을 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람도 지금 많이 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 앞서 이제 많은 태풍들이 북상하면서 많이 이제 좀 학습이 되셨을 텐데 창문에 이제 뭐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곤 하는데 네네. 창문에 유리에 X자를 붙이는 것보다는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창문과 창틀 사이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이 강풍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링링과 이 타파가 북상했을 당시에 태풍이 북상했는데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풍 영향에 들었다고 이제 특보가 발령이 되면 되도록이면 그때부터는 실내에 머물면서 기상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은 대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쪼록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